네, 반갑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휴일을 또 잘 보내시고 연휴를 아직까지 즐기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연휴 아직까지 즐기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더 즐기세요. 네, 오늘이 끝이야. 네, 내일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요. 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좀 알아보려고요. 강세장인데 도대체 왜 이러냐. 방산주, 바이오, 2차전지 왜 그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생각입니다. 장은 신고가다. 뭐 남들은 다 축제인데 나는 왜 이러지? 네, 종목을 좀 잘못 골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요즘에 업황적인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이 네,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부분도 좀 있고요. 2차전지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방산이나 바이오는 많이 올랐었는데 2차전지는 오른 것도 없이 그냥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중국 쪽 히토류 얘기 나와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들어오고 막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생긴 건데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한화에어로 먼저 볼게요. 네. 자, 방산주들이 조정을 좀 받은 이유는 일단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뭐 국방비 5% 증가시킨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괜찮긴 한데 미군이 주둔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약간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미군은 유럽에서 안 빠질 거다. 네. 안 빠질 거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침공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방어해 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뭐 전쟁에 대한 어떤 위협이 좀 사라지게 되면 방산주들이 좀 힘쓰기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급이 또 그쪽으로 다 빨려나가죠. 수급이 빨려나가는데 일단은 반도체를 많이 사야 되겠어.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팔아서 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차익 실현하고 넘어갑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셔닝은 이제 8만원, 9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지지점이라고 판단해요. 이쪽 구간대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80만원에서 90만원이죠. 네, 지금 100만 넘은 거니까. 자,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직전에 형성된 그 저항대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1차적으로 지지받겠죠? 그다음 2차적으로는 90만원 지지받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지는 단단한 편입니다. 다만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워낙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100배 오른 거잖아요. 최저가가 지금 15,000원인데 100만원 넘어갔으니까 100배까지 안 되면 70배 정도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추세를 꺾는다. 추세를 꺾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난번 2023년도에 나왔었던 조정이나 또는 2024년도 말에 나왔던 조정처럼 예, 주가가 조금 이제 몇 개월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받게 되면서 만약에 8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죠. 그 위쪽에서부터 떨어지는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위치는 조심들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팔팔하죠. 네, 하루 떨어졌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요. 지지선이 지금 62선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95만 원이 일단 기본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지지선은 100만 원 정도 심리적 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선은 굉장히 두꺼울 거라 생각돼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85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질 수 있죠. 마지노선은 80한 5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지지 라인 때는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포지션은 네, 글쎄요. 네, 일단 뭐 방산주 쪽은 뭐 돈 잘 번다 얘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잘 벌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네, 반영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작은 이런 이야기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가 차익 실현할 만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 요게 약간의 부담 요소가 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차트적으로만 본다라면, 네, 아직까진 괜찮아요. 홀딩 하시는 건 별 문제 없는데, 단기적 변동성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세가 마지막으로 한 85만원 정도 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하셔도 당장은 큰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수해봤자 별로 재미는 없을 것이다.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봐야죠. LIG 넥스원. 요거 예전에도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지금 보면 61선 아래로 떨궈졌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61선 아래로 떨궈지면서 61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늘어져요.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거든요. 아래로 늘어지게 되면 그냥 지만 늘어지면 상관없는데 장기 이평선과 만나면서 장기 이평선도 깨요. 그러면은 또 다음번 장기 이평선 이런 식으로 깨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또 받아야 될 시점이죠. 자, 지지라인대가 지금 중간에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지지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5만원? 네, 정말, 네, 그 반등해도 45만원. 이탈하면 매도를 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떨어지게 되면 지금 중간에 잡힐 수 있는 지지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30만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30만원 조금 아래쪽까지. 그러면은 48만원인데 30만원까지 빠지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수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매도가 계속 나오죠. 9월달부터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여기 물량 던지고 현금 만들어서, 왜냐면 수익 많이 났으니까요. 현금 만들어서 반도체로 갈아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IG 넥스원은 네, 뭐 수주 기대감 굉장히 높잖아요. 네, 여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 높고 돈도 잘 벌고는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 머무르지 않는 형태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지지 라인 포인트는 네, 45만원. 45만원 이탈하게 되면 네,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수 의견 좋지 않습니다. 위쪽에도 50한 4만원부터 저항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압박 요소고요.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일단 RSI 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뭐 처박히거나 그러지 않겠죠. 또 살짝 내렸다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이렇게 계단형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5만원 넘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45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방산주 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뭐 어떤 내전이 심각해졌다. 뭐 등등등. 요즘에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전쟁 위협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에서 현재 시점은 일단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얘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방산이 아닙니다. 이제 네, 이제는 주도주가 아니게 되면은 차익 매도의 욕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둘 다 마찬가지 네, 특정한 지지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면 매도 의견 보시고요. 매수 의견 좋지 않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볼까요? LIG 넥스원 봤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 넘어가서 볼까요? 히토류 관련한 부분이 있었죠. 히토류 수출 통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거.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배터리 쪽이죠. 배터리 쪽. 그 다음에, 저기 풍력 발전, 이런 거. 자석 쪽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인데, 요거 바닥을 잡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바닥을 잡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게, 명절 전에, 시간에서 크게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간의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동시효과 때에서 갑자기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뚝 떨어져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이후죠. 이 이후. 더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평선 수렴 나와서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지지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히토류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고로 버티기가 들어가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달여 정도는 일단은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 종목군데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다음에 얘네가 중요한 거는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저장장치 이런 쪽, 이 ESS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 센터나 이런 AI 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만 잘 잡아서 움직여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타이밍 잡기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렴일 때 뭐 조금 찔러놨다가 이 이후의 상황을 보시거나 이렇게 가면 되죠. 대신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추세도 조금 애매한 상태죠.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올라가지 않는 추세를 매수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시키긴 좀 어렵고 찔러보는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겠죠. 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저점이라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홀딩 그대로 말씀드리고, 매수 포인트는 36만원 아래쪽, 네, 36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가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도 34만원에서 36만원 사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뭐 34만원 아래쪽 떨어졌는데 36만원보다 싸잖아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지선 역할은 유지해주면서, 지지를 유지해주면서 가격이 형성됐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괜찮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하시고, 아직 저점 통과해서 추세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네,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 저는 슬슬, 네, 나오면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6만원 아래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에코프로 볼까요? 얘네들은 아직이죠. 네. 얘네들은 아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가 바뀌는 것도 없고요. 여기 장기평선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하향하는 거 건드리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골든크로스 나와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네, 장기평선 넘어가지 못하면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장기평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패턴들 계속 안 좋을 거고요. 요거 지금 지지선이 중간에 없어요. 네. 여기 지금 중간에 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인대에서 지지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너무 왜곡이 많이 됐네요. 네. 27,000원 아직도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지지선까지 가려면 이거는 앞으로도 한 3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가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고점 대비해서 네, 거의 10분의 1 토막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잔인하게 빠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근데 2차전지 미련 못 버리고 계속 들고 계시잖아요. 3년 지난 거 같은데 아직 3년 안 됐나요? 1년, 2년, 3년 기다리면 뭐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다지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네, 이제는 잊혀지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수익도 안 나는데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얘를 빨리 팔아먹고 딴 데가 넘어가자. 진지게들 많이 넘어왔죠. 뭐 조방원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조방원도 팔고 이제 AI로 넘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라서 얘한테 차례가 오려면은 네, 2차전지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매도 의견 지금은 또 말씀드립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당연히 매도 의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최저가 37,750원 나와 있는데 38,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로 그냥 도망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37,000원에서 빠져도요, 이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되면 20%가 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리는 위치가 아닌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거 돌아서려면 이평선 수렴해 놓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에 전환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흠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바이오 쪽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 뭐 펩트론 이런 거 많이 오르긴 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얘는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61선이죠. 61선 시점에서 반등 포인트가 한 번씩 나오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요거를 그냥 단기 조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그거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추세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7,500원짜리가 29만원, 3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최고가가 35만 9천원입니다. 이게 만 원도 안 하던 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죠. 나오지 말란 법은 없는데 이 부분들은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올라가지 못하고 튀었다가 죽었다가 튀었다가 죽었다가 계속 하면서 일정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나오고요. 나중에는 실망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자금을 빨아당기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업종군, 즉 반도체 같은 거요. 그런 게 등장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일단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계단형 상승이거든요. 계단형 상승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 포인트는 네, 직전 고점 라인 때 25만원이네요. 25만원인데 저기 지킬 수 있나?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25만원이면 한 10몇 프로쯤 되네요. 한 13, 4%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버틸만 하죠. 네, 그 다음에 조금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여기 위쪽 라인 형성된 저점 지지 포인트. 그래서 1차적으로는 27만 4천원, 아래쪽은 2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네, 그 범위 안에 있으면 그냥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도 안 하시고 그냥 홀딩 하시면서 더 보시고 더 올라가면 좋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25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깨진다 이러면은 각별히 주의하셔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네, 신규 매수는 네, 권장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매수 들어가서 뭐 재밌게 수익 낼 만한 환경도 아니고요. 볼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가져가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만 네,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는데 1차적인 지지선 27만 5천원, 그 다음에 2차적인 마지노선이죠.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24만원 정도, 24만 5천원, 25만원 정도 수준으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요것도 파말이 있었죠. 요것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요거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네요. 꺾이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요. 61선을 깨고 내려간 게 지금 있었나요? 따로 없었죠. 지금 2024년도 말에 한번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시면 61선 따라서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했죠?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짜 반등. 자, 주가 떨어지다가 전고점 넘지 못하고 떨어져요. 다 반등하다가 다시 저항대 부딪히고 다시 떨어져요. 저점 깨고 내려갔어요. 이거는 매도입니다. 네. 매도. 뭐 바이오의 특성상 주가가 이제 다시 한 방에 튀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큰 재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런 자리는 그냥 매도로 보시는 게 신간편하고 좋습니다. 올라가더라도 60만 원대 저항 계속 받을 거예요. 저항이 제법 두꺼워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매도로 현금화 시키시고요.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 나는 내일 올라갈 거야. 그런 것들 노리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 가치 투자로 삼아야 되겠다. 네,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점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매물대가 좀 두꺼운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50만원에서 48만원 정도 라인으로 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무너지게 되면 이제 장기평은 다 깨지는 거라서 아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피말리면서 내려오게 되겠죠. 다른 것들 막 올라가고 시장은 신고가 막 나오는데 나는 그냥 천천히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이것만큼 또 지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렇게 가져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생각돼요. 매수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보유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쟤네들 매도를 조금씩 쏟아내기 시작하면 부담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완전하게 돌아서려면 64만원, 65만원은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한 이런 가짜 반등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많이 물려. 이럴 때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추이가 이미 하단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조심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마리스트까지 강세장인데 도대체 왜 이러냐?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2차 전지를, 뭐 2차 전지에 포함될 수 있겠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그동안 왕자리에서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군림을 했는데 진짜 왕이 온 거죠. 네, 비켜 내 자리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힘없어진 애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이제 방산, 바이오, 조선도 포함될 수 있어요. 방산, 바이오, 2차 전지, 조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주의해서 투자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들 하셨고요. 마지막 남은 휴일입니다. 단 하루, 마지막 남은 오늘 하루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네, 휴식하시고 힐링 잔뜩 하셔가지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